황선 씨 얘기부터 잠깐 하죠.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그 황선 씨에 대한 말, 과연 어떤 말을 했는지 저희가 일단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말들이 이른바 토크 콘서트에서 나왔는데요. 출산 휴가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이 백 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수사가 3년 전부터 시작됐다 네. 그러네요. 예? 네, 3년 전부터 보안 수사대에서 대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3년 전부터 수사를 해도 아직 결론이 안 난 모양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국보법, 국가보안법 관련은 네. 그 팟캐스트에서 아주 그 뭐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계속 심도 있게 그렇게 지켜보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종북 콘서트라고 명명된 문화 콘서트, 본인들이 얘기하는 문화 콘서트, 예. 이제 이 부분이 불을 이제 확실하게 지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제 출석 요구를 해서 하는데 사실 1차 조사 때 묵비권 행사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보면은 뭐 산호민이라든가 옛날에 뭐 한총련 전대 물론 그분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 대부분 그런 전술 전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관에서 굉장히 초조하게 만들어라. 예. 그리고 이제 요즘은 조금 바뀌었다고 해요. 인권을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적법 절차가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그걸 공격해라. 이런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공격성이 있는데 지금 가장 이제 크게 써먹는 게 바로 묵비권 행사입니다. 예. 묵비권 행사는 물론 그 피의자들이 권리가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을 밖에서 실컷 얘기하고 모든 얘기했다가 조사만 들어가면 묵비권을 행사해버리는 이런 전략이 결국은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만 사실상은 또 인정하는 부분으로 보는 전략도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조사가 끝나고 나면 상당히 그림 윤곽이 잡혀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봤습니다. 묵비권 하면 이거 진짜 얘기를 안 하니까 답답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안 사범들이 제가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예.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는 클라이언트한테 이 묵비권을 좀 행사해라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죠. 있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거 봐요. 무슨 같은 거 좋은 거예요. 솔직한 말씀 하시는 너무 거예요.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나 본데, 근데 주로 그럴 때는 예. 뭐 유리하면 왜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하겠습니까? 예. 유리하면 사실 뭐 다 해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반박을 하라고 하겠죠. 저희가 그죠? 같이 들어가서 저희도 그렇게 돕고 뿐만 아니라 자료를 제출하고 할 텐데 불리하면 되도록이면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왜냐하면 입증할 책임은 그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에 있거든요. 예. 재판을 받을 때 그 범죄 사실이 있다는 걸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에서 입증해야 되고 원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니까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계속 곤혹스럽고 어렵죠. 예. 근데 완전 묵비권은 아니었답니다. 들어올 때 안녕하세요 그랬고요. 나갈 때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다. 아까 경찰 출신도 기자회견 비슷하게 얘기를 하다가 경찰이 결국 여자 경찰이 질질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저 작년에 이메일을 일단 압수수색을 해놨고요. 예. 3년간에 걸쳐서 그 주권 방송 240여 분을 다 확보를 해놨고 시 강연록 이런 분석 작업이 다 끝난 상황에서 불렀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 조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조금 이따 어쨌든 황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묵비권을 이번에도 행사할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어떻게 실형 보통 경찰에서 묵비권 하면 검찰에 가서도 묵비권 하나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법정에서도 분리할 때는 이두화 변호사님 계시지만 법정에서는 이제 묵비권 행사를 잘 안 하는데 예. 경찰과 검찰에서는 묵비권 행사를 하죠. 그렇게 하다가 예. 검경 수사에 허점이 보이면 이제 변호사를 그 전략을 짜서 예. 그다음에 묵비권 행사하지 않고 법정에서는 또 유리한 진술을 그 반전의 어떤 진술을 하는데 예. 그게 사실상은 묵비권 행사를 계속하는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예. 그 기초 수사 자료를 다 첨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다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에요.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 카터 재단에서 말이에요. 이석기에 대한 이 얘기를 할 때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자,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뭐냐면은요.
정영근이 드디어 잡혔답니다. 아, 서울시에서. 그렇습니까? 예, 잡힐 거를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신림동에서 전화 꺼놓고 있는데 아마 서울에서 신림동에 있었어요? 신림동에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알고 계셨는데. 예? 근데 지금 어느 곳에서 잡혔다고 하시나요? 지금 속보 지금 뜨는데요. 서울에서 검거했다. 그러니까 이게 신림동인지 어딘지는 모릅니다. 근데 경찰 어떻게 좀 하셔서 신림동 예, 쪽에 취재를 있다가- 했는데요. 예. 사실상 신림동 쪽에 좀 일부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 예. 신림동 쪽에서 숨어 있다가 예. 전화를 켜서 아들에게 전화 통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끊었는데 이 제보에 의해서 잡혔는지 아니면 그 수사력이 그물망 수사라 그래서 뭐 연구원 지리감 옛날에 그 근로자들 동료 이런 데 다 지금 포위망을 접혀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찰 수사력으로 잡힌 건지 제보로 잡힌 건지 좀 그건 궁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지인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결국은 정영근이라는 사람이 도망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돈이 없었다 이 얘기죠. 네, 돈이 없고요. 예. 신용카드 사용 그럴 여력도 안 되고 사용하면 잡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경찰이 어느 정도 치밀한 수사를 했는지, 그물망 수사를 좁혀갔는지, 아니면 또 예전처럼 박춘봉이처럼 제보에 의해서 잡혔는지 이건 궁금합니다. 공기수사 전화는 시민 제보 그것도 있고 또 추가 피해 발생 방지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가요. 그 강력범 검거율이 낮은 편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정 요건이 되면 강력범죄의 그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같은 게 있어서요. 일정 요건이 되면 공개 수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공개 수배를 하게 되면 이제 알려진 이름하고 그다음에 얼굴을 현상 수배하듯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리니까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인구 밀도가 높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적인 관계가 아직은 그리고 우리나라 촘촘해서 사람들이 딴 사람한테 네, 관심이 많습니다. 많아요. 관심이 네. 많아서 관심이 제보가 많아요. 많습니다. 네. 제보가 많아서 그래서 아마 백 팀장님도 제보에 의한 건지 네, 수사의 궁금합니다. 쾌건지 궁금하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참 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추가 범죄라든지 참 우려했었거든요. 근데 추가 범죄 없이 그 검거된 건 참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청산가리를 뭐 평소 소지하고 네. 있다는데 자살 위험성도 좀 있어 보였는데 자살도 아니 안 하고 본인이 뭐 이유락 중앙 정부잖아요. 청산가리 어디다 쓰게? 예, 그런 정신 상태니까 70세 된 그 할머니를 그렇게 둔기로 살해했겠죠. 그 정도의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욱더 잔혹 범죄가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자포자기 들거든요. 형태의 범죄를 할 수가 있고요. 예. 지금 단순 무지한 사람으로 이제 수사하는 사람은 인정을 했거든요. 예. 치밀한 범죄가 아니거든요. 아, 치밀한 범죄가 예, 그래서 이제 아니다. 우려되는 건 밝혀지겠지만 요즘 그 사회 문제가 사실상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노인 상대 성폭행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채권 채무 관계도 있지만 그 잔치집 간다고 유인하고 저렇게 곱게 차려입고 나오게 하셔서 집으로 유인을 하셨잖아요. 그 집에서 범행을 한 거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좀 있었죠. 어쨌든 우리나라 경찰이 그래도 이 강력범죄 검거율이 높은 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세계에서 형사정책학회 보고되면 강력범죄 1위가 바로 코리아 대한민국입니다. 검거율이요. 네, 그리고 IT 관련 강력 사건 수사는 최고로 치고 IT 관련이라든가 통신 관련한 그 수사는 회에서도 다 배우러 오는 그런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정말 저도 이렇게 시사 토크쇼 진행하면서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 아니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세상이 점점 뒤숭숭해지는데 예? 굉장히 그래도 불안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잡아야죠. 네. 예, 그 참 다행입니다. 아까 근데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아 카터 얘기, 카터, 예. 카터 재단. 그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그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이게 사실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이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에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말씀하십시오. 일단 팩트들이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잘못 알고 있어서 예. 하나하나 좀 잘못된 짚어주시죠. 판단을 좀 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저는 맨 처음 우려되는 일이 우리나라 헌재에서 이걸 번역을 다 해서 줬는지도 일단 의심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통진당에서 그 가족들이랑 그 당원들이 미국의 그 재단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제대로 된 번역본을 가지고 가서 얘기했는지 이것도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카터 재단에서 이거 문제 삼을 때 87년 이전에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든 국가보안법이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국가보안법이 문민정부 이후에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서 97년에 네, 개정이 예, 맞아요. 91년, 94년, 97년 여러 차례 네,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국제 기준에 맞게, 국제 인권에 맞게 잘 다듬어진 그 국가보안법이거든요. 근데 이 카터 재단에서 옛날 군사 독재 시절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석기 씨를 갖다가 지금 기소한 거는 국가보안법도 있지만 더 큰 거, 내란 음모죄와 내란 선동죄가 있습니다. 그걸로 기소했는데 그거 얘기는 아예 없어요. 그분들이 검토를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번지수를 완전 잘못 찾았다. 카터 재단이 인권 재단이지 않습니까? 예. 카터 센터가 인권 센터인데 인권이 가장 문제되는 북한의 김정은한테 보내야 될 걸 한국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요, 네. 이게 내란죄하고 지금 이석기는 내란 지금 선동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예, 내란 그죠? 선동까지는 인정이 근데 됐죠. 그건 내란죄에 속하는 거지 국가보안법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이석기 그 전 의원의 그 범죄 혐의 중에 또 일부는 또 국가보안법 부분도 있을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판결이나 범죄 사실과 관련돼서 이 통진당 관계자들이 아닐 수도 있죠. 이석기 의원의 가족들이나 누군가가 가서 카터센터에 얘기를 할 때는 본인들한테 유리하도록 국가보안법 관련 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터센터에서도 애국법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애국법이 있어서 뭐 9.11 테러라든가 이런 테러범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형법상 내란죄로 내란 선동에 대해서는 인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명을 해달라 그랬으면 카터센터에서도 관여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한 걸 보니까 그 성명서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예. 이 재판의 범죄 혐의라든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전달을 못 받고 성명서를 발표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